왜 제가 여기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말 농장을 계약하던 날 사장님이 소유한 빈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야기가 서로 잘 되어서 집 계약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긴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집도 엄청 예쁘고 텃밭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문제는 매매는 안 하시고 임대만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시 한번 조율차 이야기를 꺼내다가요. 할 줄은 모르지만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했는데 퇴비 작업을 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전 집 문제를 조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어차피 땅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었으니까 흔쾌히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퇴비를 퍼서 경운기에 담고 그걸 밭에 뿌리고, 그 작업이 정말 쉬운 게 아니더군요. 그래도 집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며 작업을 했었죠. 제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런 작업은 힘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아쉬운 입장이니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다 퍼서 담은 쌓은 양이에요.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먼저 밭에 비닐이나 쓰레기 정리도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쌓아둔 걸 또 퍼서 땅에 내려 쌓고 그걸 골고루 뿌리고, 작업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선 포대로 낸 퇴비를 쓰던데 이렇게 하니까 농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땅은 작을수록 좋은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 퇴비 작업을 하고 아직까지 몸살과 복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배가 왜 아픈지는 모르겠네요.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장마비가 온 듯 아파서 고생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랑이 온천에 가서 몸을 지져보자고 해서요. 도고에 있는 온천을 다녀왔어요. 집 문제는 아직 제가 통보는 안 했지만요. 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아쉽지만 그게 절 위해서 맞는 것 같아서요. 왜냐면 집 환경이나 위치, 규모 여러 가지는 엄청 좋았는데요. 그 집이 오랜 시간 빈집이라 수리만 2천원 들어갈 것 같더군요. 사장님은 어느 정도 고쳐 살기, 보증금, 월세를 원하셨어요. 사장님은 도배와 장판해 주시고 수리할 때 직접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은 하셨지만 제 집이 아니니까요. 근데 일하다가 갑자기 무상으로 살고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또 조건인 것처럼 어머님께 인사하러 가자고,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지금 보이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사장님은 노부모님이랑 밥도 먹고 말동무도 해주고요. 밭일이나 이런 거 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상으로 집을 주는 대신 자신의 집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계약서를 쓴 거는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말을 하셔서 제 추측이지만 제가 그 집에 사는 동안은 끌려다니겠구나. 그리고 신랑은 바쁘고 저 혼자 밭에 다니고 그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노 부모님이 계신 집이 바로 빈집 옆이거든요.
또 사장님 사모님이 부재 중이신데요. 어떤 상황이든 구설수에 오르겠구나.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접었습니다. 한 번의 호의로 시작된 도움이 당연한 듯 받아지고 그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제 이런 마인드가 시골살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전 무상을 원하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수리를 해줬으면 했거든요. 근데 수리할 바엔 부시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젊어지는 수술한다고 처녀가 되냐고. 그 말을 웃으면서 하시는데 나중에 제 눈치를 봤지만 그럼 그런 집을 보증금의 월세까지 바랬던 건가? 좀 말도 그렇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 1년만 빌려 쓰겠다. 거주는 안 하고 밭일을 하면서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했더니요. 또 말이 바뀌어서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만 사용하라고. 처음부터 며칠이 지난 종전까지만 해도 오래오래 살라고 하고서는 또 처음엔 하우스와 텃밭도 쓰라고 이 집으로 이사 오면 주말 농장은 안 해도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그 하우스는 또 본인이 할 거래요. 그러면서는 또 텃밭 일할 때 같이 하자고요. 뭘까? 날 이용하려는 걸까?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이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에서 서로 돕고 지내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많이 이상한가요? 제가 그 집을 고민을 했던 이유는요. 아주 멀쩡하고 좋은 하우스를 써도 된다는 조건 때문이었어요. 그 하우스가 1100평 정도 크기인데요. 쌈 채소나 샐러드 채소를 키워서 인터넷 마켓을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집 수리비가 몇 천이 나올 것 같으니까 보일러와 전기 공사만 해줬으면 했습니다. 보증금도 걸고 월세도 내니까요.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퇴비 작업을 하다가 너무 늦어서 중단됐었는데요. 제가 또 와서 작업을 같이 할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오늘 다른 이웃들이 우린 언제 텃밭을 사용하냐고 물어봤더니요. 하는 중이라며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대로네요. 근데 이웃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제가 퇴비 작업한 거요. 절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한 번의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저에게 무엇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절 너무 맹하게 본 듯해서 그게 더 기분이 나쁩니다. 어쨌든 목욕 후 선지 해장국을 먹었어요. 7년 만에 먹은 듯 합니다. 제가 한때는 수혈을 받아야만 걸어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대 병원을 다녔었는데요. 근처에 선지 맛집이 있었어요. 병원 다녀오는 길에는 꼭 선지를 먹었었는데 여기로 이사 오고는 선지를 못 먹었어요. 어젠 해장국집에 가자고 해서 선지를 먹었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어쨌든 시골살이를 하게 되면요. 이웃들과 어울림도 가고는 했지만
그것이 수평 관계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문제인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냥 주말 농장만 하는 걸로 올해는 그냥 텃밭에 만족을 하고요. 하반기 때 귀농인 교육 받아두고 내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더 고민해 보고요. 그냥 다시 그림을 그리든가. 어쨌든 포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